제야은 고적. 제야의 시를 읽다 고적. 여관한 등 독불면. 여관한 등 독불면. 여관 차가운 등불 아래 홀로 잠 못 이루고. 객심하사 전처연. 객심하사 전처연. 나그네 속마음 무슨 일로 이리도 처절한가. 고향금야 사천리. 고향금야 사천리. 고향서도 오늘 밤 먼 곳에 나를 생각하리니. 상빈명조 1년. 상빈명조 1년. 설이 같은 흰 머리 또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함상 오세조. 잡자 고적은 직원 한 탓으로 환관 이보국에게 미움을 사서 좌천되었으며 시인 두보와 가까이 지냈다. 그는 오랜 종군 생활을 한 관계로 변세시에 뛰어났다. 늦게 시를 짓기 시작한 그의 시풍은 호방하면서도 낭만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잠참과 더불어 성당의 대표적 시인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일구를 보자. 여관 한 등 독불면. 여관 차가운 등불 아래 홀로 잠 못 이루고. 요관은 나그네가 머무는 집이다. 즉 유료로 집 떠난 사람의 숙식을 해결해주는 업소이다. 한 등은 차갑게 느껴지는 등불이다. 등불이란 따뜻하고 밝은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갑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 불빛을 보는 사람의 의식과 심리 상태의 반영이다. 독불면은 혼자 잠을 이루지 못한다이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걱정된 일이 있거나 이미 충분히 잠을 많이 자둔 경우일 것이다. 여기서는 자기 혼자만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함으로써 작자 자신이 나만 소외되어 있다는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현재 작가 위치한 시간적 공간적 위치와 심적 정황을 묘사하고 있다. 작가는 집을 떠나 여관을 잊고 때는 섣달 그문날 밤이다. 그리고 그는 혼자 등불을 켜놓은 채 잠 못 이루고 있다. 작가는 어떠한 이유로 집에 가족과 있어야 할 이때에 혼자 있게 되었으며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가? 궁금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게 된다. 이구를 보자. 객심하사 전처연. 나그네 속마음 무슨 일로 이리도 처절한가? 객심은 나그네 심정이다. 분명 집 떠나 객지에 있는 나그네의 심정은 자기 집에 편안히 있는 보통 사람과는 구별되는 심리 상태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조그마한 자극에도 서러워하고 자격지심을 느끼게 되는 예민한 심리 상태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하사는 무슨 일이다. 무슨 일인지 모른다는 것은 그가 아주 혼란스런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뜻이다. 정말 무슨 일일까? 전처연은 더욱 서글퍼진다이다. 저는 부사어로 쓰여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의 뜻으로 쓰였다. 여기서 그는 도대체 내 마음이 무슨 일로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더욱 마음이 처절해지는가라고 반문한다. 이러한 작가의 말로 미루어 볼 때 크게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비록 잠시 집을 떠나 있지만 이번 일만 마무리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것다. 다시 말해서 그의 불안은 불확실성에서 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인간은 집을 떠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한 것이다. 그것이 계절적인 요인과 겹치면 더욱 심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삼구를 보자. 고향금야 사천리. 고향서도 오늘 밤 먼 곳에 나를 생각하리니. 고향은 태어난 연유가 있는 골이다. 인간은 무태로 돌아가려는 본능이 있는 것처럼 원래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고향은 어머니 품처럼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법이다.
금연은 오늘 밤이다. 혼자 객관에 묵고 있는 처지에 현재의 자신을 나타내려고 사용한 시간 부사어이다. 사천리는 천리 먼 곳의 사람을 생각하다이다. 여기서 천리는 천리지인을 줄인 말이다. 우원시에서 한 구절을 5글자로 맞추기 위해 줄여 쓴 것이다. 물론 여기서는 작자를 의미한다. 여기서 작자는 고향집을 떠나온 불안감과 허전함에서 오늘 밤 고향을 생각하는 것이다. 고향에 있는 가족들은 틀림없이 고향에서 천리 멀리 떨어진 나를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족들도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작자의 가족애를 확인하게 된다. 사구를 보자. 상빈명조 1년. 설이 같은 흰 머리 또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상빈은 설이 같은 비민머리이다. 이는 나이가 들어 휘어진 머리를 뜻한다. 명조는 명일 아침이다. 이는 다음날 아침을 뜻한다. 여기서는 해가 바뀐 새해 새 아침이다. 우인년은 또 한 해 배달이다.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 또는 또 한 살을 더 먹게 된다의 뜻이다. 사람들, 특히 나이 먹은 사람들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즈음에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아쉬움을 느낀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는 후회 없이 살아보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작자는 자신의 귀민머리가 서리처럼 희게 되었다고 했다. 이로 보아 그는 노년이다. 노년의 사람들에게 한 해가 다 끝난다는 아쉬움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는 기대보다 더 클 것이다. 여기서 그가 말한 무슨 일의 정체가 짐작된다.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나이에서 오는 한계나 아쉬움 같은 것이 아닐까 한다.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니 너무 세월이 빠르구나. 아마도 이런 심정일 것이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평균 수명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자신이 그 평균 수명에 아주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 절박감에서 누가 초연할 수 있겠는가? 노년의 나이에 객관에서 혼자 지내며 제야를 맞는 심정을 헤아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시에 공감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을 것이고 또 이러한 현상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시는 집 떠난 나그네의 향수를 읊은 영원한 늙은 나그네의 노래다. 제야은 고적. 제야의 시를 읽다 고적. 여관 한등 돋으면 여관 한등 돋불면 여관 차가운 등불 아래 홀로 잠 못 이루고 객심하사 전처연 객심하사 전처연 나그네 속마음 무슨 일로 이리도 처절한가. 고향금야 사천리 고향금야 사천리 고향서도 오늘 밤 먼 곳에 나를 생각하리니. 상빈명조 1년 상빈명조 1년 설이 같은 흰 머리 또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감상 오세조. 잡자 고적은 직원 한 탓으로 환관 이보국에게 미움을 사서 좌천되었으며 시인 두보와 가까이 지냈다. 그는 오랜 종군 생활을 한 관계로 변세시에 뛰어났다. 늦게 시를 짓기 시작한 그의 시풍은 호방하면서도 낭만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잠참과 더불어 성당의 대표적 시인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일구를 보자. 여관 한등 돋불면 여관 차가운 등불 아래 홀로 잠 못 이루고 요관은 나그네가 머무는 집이다. 즉 유료로 집 떠난 사람의 숙식을 해결해주는 업소이다. 한등은 차갑게 느껴지는 등불이다. 등불이란 따뜻하고 밝은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갑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 불빛을 보는 사람의 의식과 심리 상태의 반영이다. 독불면은 혼자 잠을 이루지 못한다이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걱정된 일이 있거나 이미 충분히 잠을 많이 자둔 경우일 것이다. 여기서는 자기 혼자만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함으로써 작자 자신이 나만 소외되어 있다는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현재 작가 위치한 시간적 공간적 위치와 심적 정황을 묘사하고 있다. 작가는 집을 떠나 여관을 입고 때는 섣달 그문날 밤이다. 그리고 그는 혼자 등불을 켜놓은 채 잠못 이루고 있다. 작가는 어떠한 이유로 집에 가족과 있어야 할 이때에 혼자 있게 되었으며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가? 궁금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게 된다. 이구를 보자. 객심하사 전처연. 나그네 속마음 무슨 일로 이리도 처절한가? 객심은 나그네 심정이다. 분명 집 떠나 객지에 있는 나그네의 심정은 자기 집에 편안히 있는 보통 사람과는 구별되는 심리 상태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조그마한 자극에도 서러워하고 자격지심을 느끼게 되는 예민한 심리 상태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하사는 무슨 일이다. 무슨 일인지 모른다는 것은 그가 아주 혼란스런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뜻이다. 정말 무슨 일일까? 전처녀는 더욱 서글퍼진다이다. 저는 부사어로쓰여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의 뜻으로 쓰였다. 여기서 그는 도대체 내 마음이 무슨 일로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더욱 마음이 처절해지는가라고 반문한다. 이러한 작가의 말로 미루어 볼 때 크게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비록 잠시 집을 떠나 있지만 이번 일만 마무리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것다. 다시 말해서 그의 불안은 불확실성에서 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인간은 집을 떠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한 것이다. 그것이 계절적인 요인과 겹치면 더욱 심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삼구를 보자. 고향 금야 사천리. 고향서도 오늘 밤 먼 곳에 나를 생각하리니. 고향은 태어난 연유가 있는 골이다. 인간은 무태로 돌아가려는 본능이 있는 것처럼 원래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고향은 어머니 품처럼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법이다. 금야는 오늘 밤이다. 혼자 객관에 묵고 있는 처지에 현재의 자신을 나타내려고 사용한 시간 부사어이다. 사천리는 천리 먼 곳의 사람을 생각하다이다. 여기서 천리는 천리지인을 줄인 말이다. 우원시에서 한 구절을 5글자로 맞추기 위해 줄여 쓴 것이다. 물론 여기서는 작자를 의미한다. 여기서 작자는 고향 집을 떠나온 불안감과 허전함에서 오늘 밤 고향을 생각하는 것이다. 고향에 있는 가족들은 틀림없이 고향에서 천리 멀리 떨어진 나를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족들도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작자의 가족애를 확인하게 된다. 사구를 보자. 상빅명조 1년. 서리 같은 흰 머리 또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상비는 서리 같은 비민머리이다. 이는 나이가 들어 휘어진 머리를 뜻한다. 명조는 명일 아침이다. 이는 다음날 아침을 뜻한다. 여기서는 해가 바뀐 새해 새 아침이다. 우인년은 또 한 해 되다이다.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 또는 또 한 살을 더 먹게 된다의 뜻이다. 사람들, 특히 나이 먹은 사람들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즈음에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아쉬움을 느낀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는 후회 없이 살아보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작자는 자신의 귀밑머리가 서리처럼 희게 되었다고 했다. 이로 보아 그는 노년이다. 노년의 사람들에게 한 해가 다 끝난다는 아쉬움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는 기대보다 더 클 것이다. 여기서 그가 말한 무슨 일의 정체가 짐작된다.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나이에서 오는 한계나 아쉬움 같은 것이 아닐까 한다.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니 너무 세월이 빠르구나. 아마도 이런 심정일 것이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평균 수명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자신이 그 평균 수명에 아주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 절박감에서 누가 초연할 수 있겠는가? 노년의 나이에 객관에서 혼자 지내며 제야를 맞는 심정을 헤아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시에 공감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을 것이고 또 이러한 현상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시는 집 떠난 나그네의 향수를 읊은 영원한 늙은 나그네의 노래다.